그다음에 18번이 굉장히 예, 의미가 18번에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제 피의자 의견을 듣고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걸 건의했다. 이게 음, 뭐냐면 음, 박 단장은 이제 수사 서류에 손을 대면 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으니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조사본부로 이관해서 조사본부에서 뭐 수정을 하든 말든 해야지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도 수긍을 하고 그걸 차관하고 그다음에 그 군사보좌관 통해서 장관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이거 하면 직권남용이 되니 조사본부에서 가져가 주십사. 네.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고 와서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가 달라지면 오해를 산다. 군수사기관 두 기관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부된 거죠. 예, 예. 조사본부 이관이 거부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네. 여기, 그래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19번이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에 도래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해병대 사령관은 이제 양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 뭐냐? 장관의 명을 따라서 수사 결과를 바꿀 거냐? 네. 아니면 수사단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이첩을 강행할 거냐? 이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 인계서를 보자고 한 게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사건 인계서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데 그렇게 조사본부로 넘기는 것까지 이제 거부되니 수사단장한테 도대체 어떤 서류를 넘기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시 30분경에 8월 1일 17시 30분경에 네. 수사단장을 별도로 불러서 경찰에 보내는 것이 뭐 어떤 거냐 해서 봤더니 그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좀 애매한 예, 표현이에요. 제가 그게 생각을 뭐냐면- 하게 됐다. 예, 그게 뭐냐면 사건 인계서를 보면 혐의자와 혐의 사실이 쭉 기재돼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건 그것을 다 빼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사건 인계서의 끝자락에 보면 사망 경위가 있어요. 예. 그 부분만 조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야 이게 답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면 수사에서 저희가 끌어낸 기억이 뭐냐면 이 사건 인계서를 보고 보십시오 이렇게 다 빼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답 없지 머리 아프지 소주 한잔 할까라는 예. 멘트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이제 뭐 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한쪽적인 뭐 생각을 좀 했다는 게. 예. 그리고 20번에 예, 저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이제 그 전날에 그 고민 끝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첩이 강행이 됩니다. 네. 8월 2일 날 10시 경에 네. 수사단장에게 이첩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장관님에게 먼저 지휘 보고를 드렸다 했는데 저건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한 건 11시 13분경입니다. 최소한 1시간가량의 고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네. 약간 좀 잘못된 그렇죠. 진술이네요. 자기가 그죠? 자기 유리하게 지금 하신 예, 말씀 그러니까 같아요. 예. 바로 장관님에게 보고 드렸다? 아닙니다. 아니네요. 그렇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고민을 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의 또 의견을 듣습니다. 뭐 비서실장 얘기도 듣고 공보정훈실장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공보정훈실장이 이거 결국은 경북청 출입 기자에 의해서 곧바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즈베키스탄 시차를 물어보면서 보고를 할 준비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해병대 사령관이 10시에 이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고받고 곧바로 뭐 나가라고 했다나 이런 얘기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죠. 네. 굉장히 당황해서 바로 장관한테 보고했다라는 말은 객관적 팩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간의 시차가 그러니까 있죠. 김기환 사령관이 보면 상당히 좀 햄릿형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계속 고민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도 이제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야 큰일 났다. 그 박 단장이 이첩했다더라라는 말을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첩했다라는 말을 흘리더라라는 진술도 있어요.
직접 한 게 아니라 아. 뭐 야 이첩했나 봐 그런 것 같아 이런 투로 얘기했다라는 진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박 단장 말이 맞지 않느냐. 열시경에 보고를 들어갔을 때도 또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네. 그래서 지금 출발했고 넘기고 곧 넘깁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라도 그럼 이첩보류 하면 안 될까? 예, 예. 지금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김기한 사령관이 얼마나 그렇게 뭐 군검찰에서 주장과 달리 네. 명확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그다음에 박대령의 행동을 그렇게 항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제 약간 이제 모순된 네, 얘기들이 예, 나와요. 21번에 보면 예. 결과적으로 제 지시를 예. 어기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 또 23번에 보면 예. 피의자가 박대령이죠. 예. 성역 없이 정직하게 수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진술해요. 예, 그거는 이제 네. 뭐 중수대장과의 녹음에서도 나왔고요. 22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22번, 뭐냐면 피의자는 저에게 사건의 이첩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는 수사단장은 수사 독립성 때문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냈던 거거든요. 네. 잘못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된다.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해석을 네.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해서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자기는 잘 몰랐다라는 뜻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금 뉘앙스가 와가지고는 계속 이어지죠. 예. 24번에도 보면. 예, 예. 그래서 그 24번 문제가 굉장히 이제 24번에 제가 메모했던 게 뭐냐면 예.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라. 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일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25번에 제가 메모한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란 게 뭘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뭐 장관 지시든 국방부 지시든 외압 그렇죠. 왜냐하면 의해서 지금 사건이 수사단장의 변질되는 수사단장이 거기에 따른 문제. 이첩을 시키지 않았다면 예. 장관의 지시 따라서 다시 들여다보고 해병대 스스로가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단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군사경찰 내에서는 김관진 그 백낙종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처벌된 예 때문에 예. 수사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들이 있거든요. 그 경계심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수사단장도 그렇고 그 중수대장도 그렇고 일광수대장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건의를 하거든요. 그 백낙종 김관진 사례가 있다. 그렇죠. 큰일 난다. 그걸 메모에도 박 단장도 여러 차례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저 얘기예요. 장관의 지시 이제 이첩을 하지 않고 장관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게 되면 장관은 돌아오자마자 수정하라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수사단장도 수사단원들에게 수정하라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그걸 따르게 되면 이제 수사단원도 공문서에 대한 훼손이 되고 그걸 지시한 사람도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해결할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뭐가 있고? 그럼 이미 이제 해병대 네. 사령관도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메모돼 있지 않은데 예. 이제 그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예. 군사보좌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 일부로 보여요. 다는 아니고 이첩이 된 이후 거는 또 없습니다. 이첩되기 전 문자 메시지를 쭉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7월 30일 날 오후 5시 49분에는 군사보좌관이 사령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사령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돼야 될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국방비서관에게 인지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오후 언론 설명 시 국회에도 설명하는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 단장이 기억하기에 인사와 관련하고 할 독대를 한 그 시간에 군사보좌관이 와서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적은 밝히지 않고. 그런데 속내를 이제 드러낸 거죠. 그렇네요. 그게 장관한테 직접 이제 요청을 하는 거네요. 이제 사령관한테 직접 네, 요구를 한 사령관한테. 겁니다. 그러면서 예, 목적도 안보실에 보고해야 된다. 처음 나온 얘기죠. 처음 나오는 안보실에 얘기예요. 보고 안보실 얘기가
공식적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때 7월 30일이네 네, 벌써. 7월 30일 그러니까 결재를 장관이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예, 예. 장관이 뒤집기 전에 예, 보고하자마자 예. 보고하고 보고하고 하자마자 이제 인사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받아주니까 네. 박 단장이 안 받아주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국방부를 막 떠난 직후에 예, 17시 49분이니까 16시 30분부터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보고를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약 1시간 네. 정도.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외화 무역의 출발점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7월 31일에 보면 이제 음. 결재를 번복하고 난리가 난 이후에 오후 3시 30분에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문자를 보냅니다. 군사보좌관이 사령관한테 어떻게 보내냐면 사령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번 사고 조사가 경찰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지요? 이미 순직 처리까지 되었는데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군이 자체 조사해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첩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한마디로 너희들 왜 수사했냐는 거예요. 아니 순직으로 끝났는데 왜 긁어 부스럼 내느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보좌관은 개인 견해라고 거기에도 밝히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라고. 왜 궁금하냐고 그게. 이게 그러니까 군인 사망 사건 사고인데 1차적으로 이제 군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넘겨야 되잖아요. 예. 혐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 그냥 최해병 죽은 걸로 그냥 끝내라. 순직으로 왜 처리했으니까. 무슨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런 걸 하려 그러느냐 지금 예. 근본적으로 지금 시비를 그렇죠. 걸고 나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8월 1일에는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군사보좌관이 10시 27분에 사령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는 군사법원법에 설명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개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스스로. 군사보좌관 스스로가 예. 그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의 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법무관리관의 개입에 개입이다?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시 6분에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있는 인원은 징계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정청탁에 가까운 거예요. 이건 지시가 아니고 장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알아. 부정한 짓인지. 그러니까 청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변호사님, 그게 네. 군사 보좌관의 개인 의견일 수가 있나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그런 변명을 판사가 받아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라고 그랬죠? 지금? 8월 1일 12시 8월 1일? 같이 우즈베키스탄에 네. 같이 있는데 모든 소통을 군사 보좌관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 개인 견해라고요.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도 내 안 개인 되는, 생각입니다. 네. 설사 거기다가 개인 생각이라고 못 박아놨어도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네. 이첩을 보류하고 너 왜 수사했냐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야 일부는 징계로 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그게 네. 해병대 사령관 아닙니까? 그럼요. 수사단장의 네. 상관인 직속 상관인 일종의 지휘권자인 해병대 네. 사령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그렇죠. 지시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다음 답변이 더 황당해요.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피의자 신분이 안 됐을 때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령관이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부정청탁에 대해서 예, 예. 거부하는. 그 이후의 문자들도 사실은 사령관이 상당히 고압적 자세를 보여요. 또 이런 그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조사본부로의 이관을 검토해달라. 제 조사본부 이첩을 건의드린다. 그게 이제 8월 1일 3시 29분인경인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떤 답이 왔냐면 안 된다. 조사본부 이관은 하지 마라라는 답이 왔거든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16시 9분경에도 아니 내가 조사본부로 이관을 고려한 이유가 있다. 이미 유가족에게 설명을 했고 궁색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미룰 뭐 변명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좀 뭐 버팁니다.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예. 해병대 사령관이 참 예.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더 황당한 거는 예. 오후 5시
3분경에 서로 주고받는 문자는 정말 황당해요. 뭐라 네. 그러냐면 사령관이 보좌관한테 그렇게 보냅니다. 지금은 장관과 통화 안 해도 될 것 같다. 좀 더 검토해 보겠다. 전화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전화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어. 장관이 아마 전화를 하고 싶어 했던 모양이죠. 전화를 거부해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수긍을 안 한다니까요. 조사본부 이관을 거부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를 검토하겠다고 부정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청탁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니까요. 8월 1일까지는 네, 어쨌든 8월 1일 까지. 사령관이 이제 그런 네, 태도를 네. 보였고, 자